안녕하세요. 저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국 경제 끝났다라는 이런 부분과 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이 기사는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0.78명밖에 안 난다고 난리죠. 게다가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근거 없이 언론이 무대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전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미래가 또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항상 이게 관심사죠. 그래서 그럴 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 집을 사든 투자할 집을 사든 사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미리 상담한다고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게 그렇게 급하게 오늘 갑자기 결정해서 내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하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한국이 끝났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피크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점을 찍었다, 한국 경제는,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매도하려고 이런 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보도를 우리가 미래를 더 준비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머니투데이 11월 14일자 보니까, 머니투데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인용해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한국은 끝났다, 일본 언론 피크 코리아, 근거 이런 걸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프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13%, 14%의 경제 성장률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할 때고, 지금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6.8%인데 3.7%, 2.4%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2.6%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6.8%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 1%대 성장률도 아슬아슬하다. 1%대 성장률이 아슬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밑으로도 더 밑으로 떨어지면 0%인데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지 않나. 요건 한국경제신문의 11월 14일자 제목인데, 1%대 성장률도 아슬아슬, 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보니까 지금 미국,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규모가 크면은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볼륨이 더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2.1% 성장했고,
일본도 2%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4% 성장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고도 성장을 잘 해왔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러움도 사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죠. 뭐 반도체도 세계적인 삼성이 있고, 또 자동차도 세계 3위로 현대가 또 부상을 했고, 또 배터리도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경제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런 그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10월 23일 날 국회에서 이 말씀하신 것 보더라도 지금은 저성장 침체기다. 뭐 지금 침체기냐 아니냐, 또 한동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침체가 된 지가 꽤 됐죠. 이게 뭐 코로나 때부터 저는 침체기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IMF 때, 또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때 못지않게 지금이 굉장히 침체된 그러한 그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많이 살리고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침체기다, 아주 그 말씀을 하셨죠. 침체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침체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 내년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을 거라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하고 좀 틀린데, 모든 경제 요소를, 생산 요소를 다 동원을 해서 성장률을 봤을 때 OECD에서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7%로 더 떨어지는 거를 좀 예상을 한 거예요, OECD에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그렇고 또 실질 성장률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일본에서 언론에서 한국 경제 끝났다, 꼭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 발전을 해나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그 근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찝어보면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출산도 안 하는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죠. 지금 이제 고령화보다도 더 한 초고령화 시대가 내일모레 이제 박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0.78명.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 일시적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겠죠. 언어도 그렇고 또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한국 잠재 성장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에서 1.7%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 전망은 이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OECD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이, 또 인구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 생산 현장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주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지금은 저성장 침체기다. 네, 경제 성장률을 그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를 좀 파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저희 그 조카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수입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일자리가 있어도 뭔가 희망이,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만들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죠. 또 주거, 집을 만드는, 집을 사는 문제도 뭐 아주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하여튼 무상으로 주든가 뭐 하여튼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또 육아 문제, 애를 낳았어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5명, 7명, 10명 많아도 많이 낳고도 뭐 잘 이렇게 키우셨는데 고생 엄청 하셨죠. 그래서 근데 요새는 1명, 2명, 3명 키우기가 어렵죠. 1명도 어렵죠. 그래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파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할 일이죠. 전부 다 장기 저리를 대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사실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돈이 또 많이 풀리게 되는데 지금 그 인구 문제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상으로라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무상으로 꼭 준다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든 장기저리 대출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심각한 인구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자리가 또 있으려면은 또 새로운 우리가 회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또 LG나 뭐 SK 이런 회사 같은 회사가 계속 나오려면은 첨단 산업에 또 과학기술의 R&D 쪽에 지원을 아주 전폭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또 이것도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죠. 또 이민정책 요것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또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성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민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펴가지고 또 인구를 보완해서 또 이 경제를 또 발전시키는데 이 틈이 없어야 되죠. 또 기업,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구조조정을 해야죠. 한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량 기업이라도 수시로 구조조정을 해서 또 경쟁력을 더 높이고 또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조금 더 하고 또 투자도 조금 늘려서 일을 더 하고 투자를 늘리면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결혼하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집도 생긴다. 또 애를 출산을 하면은 이 출산 비용이 또 나온다. 뭐 이런 희망이 있어야 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겠다. 왜?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냐?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죠, 현실. 근데 이 정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고도성장했던 게 또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게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이게 사실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게 그 어떤 표로 아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그러면은 또 침체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항상 부동산 공화국이라도 하는데 이 참 쉽지가 않죠. 침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죠. 침체기에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자도 엄청 많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이런 말도 하는데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 또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 안 올렸죠. 안 올렸는데 올릴 수도 있다. 계속 물가도 안 잡히고 이렇게 되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미래를 모르잖아요. 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장을 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대출해서 집을 사더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대출을 해서 또 이 위험에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하지 말아야 되죠. 침체기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뭐 하실 수 있죠. 한 20%나 30% 정도. 근데 50%, 60%, 70% 이렇게 과다한 대출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때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수요자나 장기 투자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든 무슨 뭐 땅을 사든 상가, 오피스텔을 사든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침체기가 더 기회일 수가 있죠. 또 아파트나 이 집을 사시는 분들도 청약이나 급매물 한 30% 떨어진 거는 사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청약도 요새 이제 비싸게 또 이 분양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 비싼 그 아파트 말고 청약했을 때 그 주변 시세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또 청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침체기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싼 아파트들 청약을 하거나 30% 이상 떨어져 있는 급매물은 사서 직접 거주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훗날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또 수익도 보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구독하고 애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